제가 보기에 4월, 5월 2달 동안 주의 움직임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아유, 좀 주식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력이 화려하네. 3년 만에 100억 신화.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4년 연속 수상. S식품 대주주 지분 공시. 성장주에 투자하라 3박자 투자법 찾아. 말씀드렸던 화요일 날마다 매일경제신문에 이렇게 이미지 광고가 나가고요. 오늘은 슈퍼개미 이정용과 하루에 한 종목씩 공부할래요?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뭐 하루에 한 종목 이렇게 하진 않지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유료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42% 상승 마감. 근데 살짝 음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초가보다는 좀 못 지켰다는 얘기인데, 상승했는데 음선이란 얘기는 거래소 지수가 갭상승을 했다는 얘기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올랐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 1% 이상 올랐는데 테슬라가 큰 역할을 했어요. 테슬라가 거의 한 8%인가? 이렇게 이상 상승을 했죠. 10% 이상 상승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상승에서도 양선이 나와서 1.16% 상승 마감입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차트가 확실히 더 강해요. 강한데 어차피 한 나라의 시장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코스닥만이라도 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950 언저리까지 갈 것 같아요. 빠르면 3월 이틀 남았는데, 빠르면 이틀 안에, 또 늦어도 4월엔 갈 것 같네요. 그래서 3월달 반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3월달 반등이 좀 아쉽게 됐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너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 그래서 거래소도 한 2,800 좀 돌파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4월달 장도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하고 불안한 장은 아닐 것 같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도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종전이 확실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미국의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스닥의 반등이 꽤나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거래소 코스닥 3월 이틀 남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4월 1일인데요. 4월 달도 나쁘지 않은 달이다라는 걸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러시아 어떻게, 유가 어떻게, 환율 어떻게, 금리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 3월 달에 이 정도면 4월 달에도 뭐 크게 막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7% 상승해서 딱 7만원 회복했네요. 7만200. 삼성전자는 7만전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0조 솔루션이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7만원에 딱 붙어있죠. LG에너지솔루션도 100조 넘어가면 시총 부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조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음선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 1% 상승 나왔고, 현대차, 삼성 SDI 다 1%씩 상승 나왔습니다. 큰 주목할 만한 상승률은 아니고요. 조금씩 내려가면서 SK는 한 2.49 윗골이 달았고, LG생활건강도 좀 윗골이 달았죠. 그래서 어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모두 중국에서의 악재, 상해 봉쇄 막 이런 재료 나오면서 좀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 나왔고요. 한진칼 하루 올랐다 떨어졌다 하네요. 한진칼은 어제 떨었다 오늘 다시 반등 주는. 한국 항공우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공우주, 우주항공 시대 많이 기다리고 있고 테마주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항공우주가 시총은 제일 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시총 크니까. 근데 빠진 이유는 그거예요. 방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주로 빠진 게 아니고 방산주인데, 방산주가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전쟁 이후에. 근데 이제 전쟁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 나오면서 방산주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하락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죠. 호텔신라 2% 올랐네요. 호텔신라는 대표적인
리오프닝주. 그래서 리오프닝주에서 지금 다들 좀 들떠 있죠. 이제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실제로 해외여행 뭐 예약하시는 분들도 점점 주변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동안 좀 답답했던,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해외여행 갔다 오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골프 좋아하거나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1년에 뭐 10번, 20번도 가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휴가철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게 일단 뭐 일상일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거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항공사를 이용한다든지 여행사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온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코로나 리오프닝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저런 거죠. 그러니까 매년 그 유망주, 뭐 개그계의 유망주, 뭐 가요계의 유망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0년째 유망주다, 뭐 농담처럼. 근데 리오프닝주는 제가 보기엔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에 거의 2년째 유망주였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소비주 이런 이름으로 많이 움직임이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크게 한번 움직인 적이 별로 보란듯이 움직인 적이 없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총 상위 종목 봤고요. 거래대금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은 남선알루미늄인데요.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어제 에디슨 EV와 UNI가 하한가 치면서, 얘는 그 반대쪽에 있는 기업이니까 상한가를 쳤어요.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는 쌍용차 인수 후보로 다시 거론되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움직임 나오다가 뭐 흘러내리다가 1시, 2시부터는 힘을 못 썼는데, 반대로 이제 여기 거래대금이 네 번째로 많은 종목에 에디슨 EV가 있죠.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뭐 윗꼬리랄지 뭐 이런 걸 막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한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빌빌대다가 한 2시 반부터 급등 나왔다가 좀 다시 원위치 이렇게 왔는데, 원위치는 아니죠.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오늘 에디슨 EV는 약간 핫다 세력 같은 사람들이 뭐 단기 매매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거의 뭐 하한가 근처에서 플러스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 5%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선알루미늄과 에디슨 EV는 서로 반대의 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현대사료의 그것도 많았는데, 거래량도 현대사료 같은 경우가 진짜 대단하네요. 얘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결국은. 그러면 어제 거래정지였으니까 거래정지 빼고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와, 6연속 상한가면은 30% 시대 이후의 기록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왜냐면 제가 5연속 상한가를 맞아봤어요. 30% 이후에. 근데 그때 그게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6연속 상한가 마감이 나왔네요, 현대사료. 제가 맞았을 때도 대주주 지분 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점상으로 가는 급등은 대주주 변경에서 많이 나오네요. 현대사료, 대주주 변경, 플러스 곡물가 인상, 여기까지 보시고, 거래대금이 오늘 또 좀, 뭐, UNI도 아까 말씀드렸죠. UNI, 에디슨 EV, 남선알루미늄 모두, 세 종목 모두 쌍용차와 관계돼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그 정도로 포인트를 보고요. 오늘 뭐 등락현황은 당연히 지수가 올랐으니까 거래소,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률을 보면 상한가가 5종목이고, 탑 30이 9%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상한가 중에는 6연속 상한가인 현대사료, 어제 급락 나왔던 코스나인. 코스나인 오늘 상한가 쳤지만 시총이 300억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좀 잡주란 얘기죠. 재무제표도 안 좋고. 뭉토코리아, 게임주죠. 상한가. 그리고 화일약품, 제약바이오 상한가, 우리바이오 상한가. 그래서 상한가 5종목이 나왔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애들도 뭐 케어젠이나 이런 애들 좀 다 제약바이오니까 오늘 뭐 좀 제약바이오 애들, 뭐 박셀바이오도 있었고 웰바이오텍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애들이 좀 이름을 좀 많이 올렸다. 웹클론도 있고 프리스티지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말고는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중에서 뭐 시멘트가 요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과 함께 아침부터 막 시멘트주들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고려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사마시멘트, 사마는 페인트네. 그래서 시멘트, 페인트 이렇게 좀 올라갔고, 그리고 역시 어제 시간에 상승과 그리고 오늘 아침 동시호가 때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수산물 업종이었는데요. 수산물 테마는 좀 많이 죽었네요. 종가까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일단 지수는 많이 불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1월 달의 급락에 막 이렇게 좀 새가슴이 돼서 이거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단계는 이제 2월, 3월을 지나오면서 약간 옅어졌다, 그렇게 폭락 가능성.
그렇다고 막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3월 달에 그래도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반등은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종목 군으로는 굵직하게 보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애들이 로봇이었어요. 근데 로봇은 오늘 이름을 좀 상승률 상에는 없지만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없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 대그룹주들이 지금 로봇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재료 가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역시 쉬었지만 건설 건자재 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관련 공약들 플러스 지방자치 선거 6월 1일 그 플러스 시키면 제가 보기에 4월, 5월 2달 동안 건설주의 움직임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에서는 지금 그 흐름들이 고유가 관련주가 움직였었고 곡물가 관련주가 사료비료가 움직였었고 수산물 관련주가 움직였었고 지금 시멘트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뭐 페인트 쪽으로도 올 수 있고 또는 뭐 제지 쪽으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원가 상승이 매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원가 상승이 판매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업종에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원자료가가 올라가면 남는 것도 없어. 남는 거 없지 않아요. 왜? 원자료가 올라가면 그만큼 판매가를 올려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거든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유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 그대로 올리잖아요. 유가 떨어지면 훨씬 늦게 떨어지죠. 휘발유 가격. 그래서 오히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정유 업체들이 이익성이 좋게 나오는 S-오일 뭐 최대 실적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시장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방금 말씀드린 뭐 원유가, 원자재를 비롯해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뭐 시멘트, 페인트, 또는 곡물, 또는 제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까지도 이렇게 덩달아서 흐름이 좀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 수단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강했던 애들은 로봇, 건자재 건설,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힘없이 부르면 100억 부자 되려도 안 되겠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나는 더 힘차게 부르는데 하고 힘차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준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3월 마지막 주 화요일 11시 장준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플러스 0.52%, 코스닥 플러스 0.88%로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소는 살짝 음선 상승, 코스닥은 양선 상승입니다. 전일 미증시 나스닥 1% 상승 나왔네요. 러시아 악재와 금리 인상 악재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로 4월도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강함입니다. 거래소 시총탑10 모두 상승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 나온 SK 4% 상승, 어제 급락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3% 반등합니다. 코스닥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총탑10 모든 종목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더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어제 미증시 테슬라 급등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최근 급락 나온 300억대 초소형주 코스나인 한 종목 상한가인 가운데 상승률 탑30이 6%대 상승으로 지수 상승 대비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그리 좋은 하루는 아니네요. 상승 종목이 가장 핫템하는 시멘트주입니다. 고려시멘트, 성신양회, 아시아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동반 상승이네요. 어제 시간에야 오늘 아침 시초가 급등했던 수산물 관련주는 한성기업 등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음선으로 전환해버렸네요. 하락 종목에는 그동안 초강세 보였던 사료비료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정리하자면 지수는 점점 안정을 찾고 있고 종목들은 러시아 관련해서 물가 상승 관련주들의 등락이 엇갈리게 나오면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관련 재료는 단기, 성장주 재료는 장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로봇, 자율주행, 건설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오늘은 시멘트, 모델성국 투자 화이팅!